통하는 비즈니스 엑셀과 관련된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데이터 입력 효율성 높이기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잘 하기 위해서 한 5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1, 2, 3, 4, 5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참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조 방식을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잘 알아두게 되면 셀을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값을 이리저리 끌어서 완성을 시킬 때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참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하여서 입력하기라고 나와 있고요. 오류값 입력 안 받기라고 해서 세 번째까지 같이 볼 건데 이 2번, 3번은요. 입력을 하실 때 조금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을 하고 제공되는 내용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류값 입력 안 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2번, 3번은 결론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입력을 원하는 입력 값으로 아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값을 제한을 둘 수 있거든요. 즉 그렇게 하게 되면 오류값이 입력받지 않도록 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2번, 3번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원하는 형식으로 나타내기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거나 또는 표시 형식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입력을 좀 더 편하게 어느 정도 입력을 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이미 형식으로 등록해서 바로 표시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데이터를 입력을 다 완성을 다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표시를 하거나 출력을 할 때 일부 내용을 계속 공통적으로 표시해주는 형식으로 등록하는 거라서 앞서 적었던 1번, 2번, 3번, 즉 입력하는 데이터와 조금 관련이 거리가 조금 있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출력을 하거나 눈에 표시를 하거나 할 때는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4번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내가 만든 셀 이름 활용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셀에 기본적인 셀은 A1, 뭐 C1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열머리글과 행머리글의 내용을 가지고 이름이 만들어지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내가 만든 셀 이름을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입력을 하는데 편할 수 있겠죠. 그죠? 특정 셀에 또는 범위에 이름을 등록을 시켜두고 그 등록된 이름을 수식이나 재차 활용하는 데 쓰시게 되면 좀 효율적인 부분 또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적인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입력 효율성 높이기의 첫 번째 방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참조 방식 활용하기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조 방식을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참조 방식으로 수식을 쓰시게 되면 여기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 참조 방식을 쓰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게 되면 끄는 방향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끌게 되면 A, B, C, D 이렇게 바뀌게 되고 아래쪽으로 방향으로 끌게 되면은 1, 2, 3, 4 이렇게 바뀌어서 원하는 방향대로 값을 이제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조금 사용하시다 보면 어떤 영역을 고정을 시켜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환율 값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수식이 계속 수식을 적을 때 특정 고정된 값을 계속 활용해야 될 경우에는 절대 참조라는 이 방식을 써서 그 영역 쓰는 그 셀을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절대 참조는 상대 참조랑 다르게 A와 1 앞에 달러 표시가 붙게 되죠. 그래서 이 달러 표시의 의미가 그 영역, 그러니까 열이든 행이든 고정을 시켜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효과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혼합 참조는 그러면 상대 참조는 그냥 러프하게 어느 영역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나갈 수 있다면 절대 참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나갈 수가 없고 고정을 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두 개는 아주 극과 극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혼용할 수 있는 게 혼합 참조 방식이 되겠고요. 숫자 1 앞에만 달러 표시가 붙을 수도 있고요. 알파벳 A라고 나와 있는 A 열만 고정을 시킬 수 있는 형태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들을 잘 조합해서 수식을 쓰시게 되면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을 단축하는 건 좋은데 언제나 늘 이렇게 타이핑을 이렇게 달러 표시를 하고 A를 적고 달러 표시를 적고 1 이렇게 적는 것이 더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엑셀은 이렇게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를 이렇게 순회라고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는 키로 그 키보드 중에 F4번 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참조인데요. F4번을 누르게 되면 절대 참조로 바뀌게 되고요. 절대 참조에서 F4번 누르게 되면 숫자 1 앞에만 달러 표시가 붙고 또 다시 한번 F4번을 누르게 되면 A 앞에만 달러 표시가 붙는 상태가 되고요. 다시 한번 F4번 누르게 되면 다시 A1과 같은 상대 참조 형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4번이 가장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 참조와 관련된 예시를 상대 참조라는 시트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재고량을 계산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재고량은 앞에 나와 있는 생산한 거에 판매량을 빼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재고량과 관련된 내용을 계산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의 의도는 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끌어서 재고량을 다 계산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끌어서 완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면바지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후드, 티셔츠까지 생산량과 판매량이 계속 옮아갈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참조 방식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식은 는이라는 것부터 시작한다 해서 그죠? 등호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생산량 빼기 판매량을 마우스 포인터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생산량과 판매량은 B사에서 C사를 뺐기 때문에 구부 면바지와 관련된 제품의 재고량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지금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커서가 내려가지만 자, 계산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2 재고량이 되겠고요. 여기서 오른쪽 끝에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전 부분에 갖다 두게 되면 자동 채우기 할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 상태에서 끝까지 끌어주시게 되면 지금은 여타 고정시켜 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B4, C4를 썼지만 끝까지 끄는 방향에 맞춰서 B16, C16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상대 참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식을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로 찍었을 때는 상대 참조가 기본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판매율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판매율은, 자, 여기 오른쪽에 수식이 적혀 있는데, 판매량 나누기 생산량이죠? 자, 그러면 는 해서 판매량 찍어주시고, 나누기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고정시킬 필요가 없죠? 자, 면바지를 구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끌어서 후드 티셔츠까지 구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엔터를 쳐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끝까지 끌어주시게 되면 판매율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상대 참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보셨고요. 자, 이어서 절대 참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조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앞서 보셨던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의 그 결과물, 그러니까 내용을 작성해야 될 내용, 그 상태를 보시게 되면 차이점이 바로 눈에 띄시나요? 자, 보면 계산해야 될 표 내용이 있긴 한데 표 이외에 활용해야 될 값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별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되어 있지만 이 별도로 되어 있는 값을 계속 고정해서 쓰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를 조금 빨리 판단하실 때는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는 셀을 활용하느냐 아니냐로 판단하시면은 좀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D5에 커서를 두시고요. 자, 여기에는 환율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는 해서 단가와 곱하기 중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단가와 중량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환율을 적용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단가와 중량은 끝까지 끌었을 때 펜시까지 바뀌어야 되는 상태, 즉 상대 참조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환율 같은 경우는 그날 환율이 정해져 있고 그게 모든 그 수입된, 그죠? 수입된 값에는 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환율은 고정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D2를 클릭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아까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로 순회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는 키가 F4번 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F4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 D 앞에도 달러 표시, E 앞에도 달러 표시가 붙게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누르면 E 앞에만 붙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면은 D 앞에만 붙게 되는 혼합 참조가 되겠고요.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F4번을 누르시게 되면 D2처럼 상대 참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 참조로 고정을 시키는 그 내용을 할 거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D와 E 앞에 모두 다 달러 표시가 붙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자, 끝까지 끌었을 때 이제 결과물을 볼게요. 자, 마지막까지 끌었을 때 마지막 부분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B19와 C19까지는 값이 바뀌었습니다. 단가와 중량은 이렇게 끝까지 끄는 방향에 맞춰서 바뀌었는데 뒤에 나와 있는 D2는 어때요?
계속 환율 값은 고정적으로 계속 쓰이고 있죠. 그죠? 자, 이게 절대참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대참조와 상대참조는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활용도가 높아요. 자, 혼합참조도 있지만 혼합참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거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대참조와 절대참조를 꼭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혼합참조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혼합참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먼저 볼게요. 각 지역별 인상률이 적용된 운임을 계산하여서 표를 완성하시오. 자, 혼합참조를 써라고 나와 있고요. 인상률이 적용된 운임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운임, 서울에 가기 위해서 55,000원이 필요한데 이 55,000원이 3% 인상률이 적용이 됐을 때는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끌게 되면 서울의 운임이 3%에서 10%까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운임료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아래쪽으로 끌어서 제주까지 내용으로 결과물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앞서 하셨던 내용과 조금 차이점 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앞에 우리가 구했던 상대참조와 절대참조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끌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럴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혼합참조 같은 경우는 서울의 이 값을 계산을 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끌고 난 다음에 그 자체에서 또 아래쪽으로 바로 연속적으로 끌어서 값을 채워 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이 아니라 두 방향으로 값을 끌어줄 때 혼합참조를 쓰게 되면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을 시킬지 아닐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커서는 C5에 커서를 둘 거고요. 수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는 해서 이거는 서울과 관련된 운임이죠. 자, 운임 더하기 괄호를 열어서 운임 곱하기 인상률이니까 3%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에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게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움직이지 않아야 될 부분, 아래쪽으로 끌었을 때 움직이지 않아야 될 부분을 고려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B5가 나와 있는데요. 이 B5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이 서울의 값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는 고정이 돼야 되는데 밑으로 끌었을 때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말은 자, B열이 고정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F4번을 눌러서 B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오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지 B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고 그 C, D, E, F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자, 뒤에 나와 있는 B5도 마찬가지 F4번을 두 번, 세 번 눌러서 B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올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서울은 고정이 되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계속 B열을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인상률을 쓰는 C4를 볼까요? C4는 오른쪽으로 끌어서 인상률이 3%에서 10%까지 바뀌는 거는 정상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끌게 되면 이게 내려가면 인상률 값이 아니겠죠. 그래서 내려가지 않도록 행을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4번 행이 고정이 돼야 되고 C, D, E, F는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오픈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4번을 두 번 눌러서 4번 행만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혼합참조 결과가 제대로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디를 고정시킬지, 고정시킬 부분이 열인지, 행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시고요.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첫 번째는 서울의 운임인데 3%가 인상됐을 때의 결과물을 볼 수 있고 오른쪽으로 끌어주게 되면 그죠? 60%까지 이렇게 운임이 바뀌는 게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연속으로 아래쪽으로 한번 끌어볼까요? 끌어주게 되면 제주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인상률 적용된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번 수식을 수식을 다시 적거나 끌어주는 걸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두 번만으로 이 표를 완성할 수 있는 참조 방식이 혼합 참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효율성이 많이 높아지겠죠?